안녕하십니까. 장애주식 4989 강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희입니다. 오늘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웬 밤에 퀴즈를 내십니까? 자, 제가 말하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셀카, 셀카. 홍채, 예. 키보드, 음. 정맥, 심장 박동. 자, 어떤 공통점을 가진 단어들일까요? 글쎄요, 뭘까요? 또 정다희 씨가 갑작스레 퀴즈를 냈는데 생각해보니 이 본인 인증이나 어떤 보안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잘 아, 맞추시네요. 이 어색합니다. 예. 오늘 방송 주제가 바로 핀테크 보안입니다.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수 요소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커나가고 있는 핀테크 보안 산업. 어디까지 발전하고 또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장애주식 4989 트렌드 인사이트 핀테크 편, 오늘도 한국 핀테크 포럼 박소영 의장님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핀테크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국 핀테크 포럼의 박소영 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이 금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핀테크 보안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핀테크 핀테크 보안 현황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안 현황에 그렇죠, 대해서 전체적인 제가 보안부터 말씀을 알아보죠. 해야겠죠. 예, 우리나라는 카드사들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그동안 꾸준히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포스 시스템이 해킹되던가 아니면 텔레뱅킹으로 1억 이상의 자금들이 인출되는 그런 사고들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융사고가 계속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그 행동 패턴이 바뀌느냐 하면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에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그 유저들이 인터넷 결제나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유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72%, 그다음에 보안을 우려하는 소비자는 78%가 인터넷 결제할 때 온라인 결제를 이용할 때 인터넷 결제나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근래 그 핀테크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새로 나왔잖아요. 뭐 간편 결제 국내에 한 그렇죠. 40까지 됩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인증 앞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홍채, 지문, 또 심장 박동 뭐 이런 거, 뭐 정맥, 또 그리고 뭐 행위 인증, 사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이 돼서 소비자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그런 금융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이게 금융 서비스가 다양하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에 따르는 인증이나 해킹이나 보안 사고들의 우려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네.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규제를 풀자, 액티브 X도 없애자, 네. 뭔가 결제를 간편하게 하자 하지만 계속해서 보안 사고가 앞서 카드사 얘기도 하셨다시피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풀 수 있겠냐,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어떤 추세는 풀어주자는 또 추세도 있고요. 네. 이런 딜레마 어떤 게 적절한 해법일까요? 풀어준다라는 표현은 기업에게 자율적인 그런 권한을 준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더 강화한다라는 표현은 그동안의 그 관리 체계를 좀 더 체계화하고 더 시스템화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선진국들, 특히 핀테크 쪽에 아주 좀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선진국들은 네. 어떤 보안 전략을 쓰고 있나요? 일단은 크게 사전적으로 미리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사후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미리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라고 다 그렇게 촘촘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기업에게 자율권을 두지만 만약에 기업이 어떤 리스크에 빠졌을 때 그럼 그 기업이 그 리스크를 어떻게 다음에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선별적 그리고 선택적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사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자율권을 주고, 그다음에 민간도 자율 규제 체계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 사고의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소비자는 보안 사고에서 전혀 프리하고 기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핀테크 기업들의 풍부한 인력과 또 기술에 대해서 늘 검증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하여튼 이 사후 보안 그리고 이 규제라는 것이 좀 사후적이라는 것들. 네. 그러니까 무엇을 빼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도 무엇을 빼면 해도 된다라는. 그렇죠. 어떻게 사고 방식의 차이가 또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정의를 해놓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해킹, 새로운 그 스미싱, 다양한 것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미리
적절한 그런 규제도 둬야 되지만 기업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보안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유럽에서는 어떤 보안 서비스들이 이용되고 있는지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핀테크 포럼 안상욱 실장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핀테크 포럼 유럽 특파원 안상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안이죠. 앞서 박소영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핀테크에서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바로 돈이 오가는 산업이니까요. 국내 금융 서비스를 쓰다 보면 바이러스 백신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공인인증서 같이 비슷한 보안 대책을 이용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는 이러한 보안 대책을 채택하라고 강요해왔던 규제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핀테크 육성에 발맞춰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던 규정을 폐지했지만 이미 십수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렵지요. 반면 규제 기간이 기술적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해외에선 다양한 보안 기술이 등장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공인인증서 대신 해외에서 쓰이는 기술 4가지입니다. 스웨덴 보안회사인 비헤이비오색은 사용자가 자판을 입력하는 습관을 패턴으로 만들어 본인을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람마다 자판을 입력할 때 시간 간격이나 압력이 다른 점에 착안한 겁니다. 덴마크 최대 상업은행인 단스케뱅크가 비헤이비오색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캐나다 보안회사 바이오님은 심장박동 패턴으로 사용자를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웨어러블 팔찌인 리미밴드를 착용하고 온라인 뱅킹 서비스에 접속하면 팔찌로 측정되는 맥박을 은행에 저장된 본인의 심장박동 패턴과 대조해 본인 힘을 확인하는 겁니다. 영국 할리팍스 은행과 캐나다 왕립은행이 리미밴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일본 IT 회사 후지츠는 손바닥 정맥을 인식해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땀이 많거나 상처를 입으면 쓰기 힘들었던 지문 인식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정맥 인식 기기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지라 일반 사용자에게 보급되지는 않았는데요. 미쯔비시 UFJ 은행과 오가키교리치 은행 등이 ATM 기기에 달아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중국 알리바바는 셀카를 공인인증서에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기 얼굴 사진을 찍으면 이를 저장해준 얼굴과 대조해 물건값을 결제하는 일명 스마트2페이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해외에서 이처럼 다양한 본인 확인 기술이 쓰일 수 있는 건 금융회사가 다양한 보안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규제 환경 덕분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 나가 계신 박수영 의장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안상욱 실장님 얼굴을 보니까 좀 무섭네요. 화면 밖으로 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멀리서 멀리 좀 계신데. 찍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이렇게 가까이 찍으니까. 네. 일단 덴마크니까요. 네, 코펜하겐이고. 그렇죠. 예. 거기는 예. 간접 조명이래요. 모든 조명이. 아 그렇군요. 네. 예. 하여튼 좀 무섭네요. 이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대표적 글로벌 업체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나요? 네, 제가 그 세계 회사의 보안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7개 센터에 7,000명이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안 담당 직원이 카드사에 몇 명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그리고 PCI DSS 보안 표준 준수, 그리고 보안 업체를 인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웹 표준을 활용합니다. 웹 표준을 활용한다는 것은 퓨어 웹 기반의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액티브엑스라든지 뭐 다른 그런 플러그인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휴대전화 등록 시 추가 인증을 하는 그 기능을 같이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FDS,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용해서 24시간 그 소비자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서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페이팔은 그 많은 직원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다음 자체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이런 쪽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 보안 업무를 수행할 정도 엄청난 규모네 진짜. 네, 그렇죠. 예. 네. 보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겠군요. 예, 끊임없이 보안은 24시간 그리고 365일 끊임없이 계속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최신의 어떤 그런 해킹이나 스미싱에 대해서 계속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체계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것을 영원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계속해서 말씀해 네네. 주시죠. 예, 그다음에 알리페이 말씀을 드릴게요. 알리페이도 똑같이 PCI DSS 보안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자금융
결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FDS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SSL 인증서와 자체 앱을 기반으로 한 OT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구글 월렛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구글 월렛도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하고요. 예. 또 그다음에 핀 번호, 그리고 실시간 트랜잭션 통지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믹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통신 시 SSL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또 결제 데이터 저장 시 최고 2048비트로 암호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 번호 설정을 통해서 앱에 접근하거나 또 ATM에 인출할 수 있도록 그 핀 번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앱을 통한 실시간 거래 내역을 유저에게 계속 통지를 하는 거죠. 예. 예, 이런 식으로 구글 그리고 알리페이, 페이팔들은 굉장히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보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계속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좀 용어 자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가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선진국들은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핀테크의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안 체계를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객들이 쓸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구조.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철저한 보안. 그래서 사고가 없이 하지만 유저들은 쉽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유저가 쓰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까는 이런 문제의 어떤 격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이번에 또 온라인상에서 올라온 질문도 알아보도록 하죠. 정다희 캐스터. 네, 와우4989 사이트 Q&A 게시판에 좋은 질문 올려주셔서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OK 장직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3가지 질문 해주셨습니다. 핀테크 보안 산업 신기술인 블록체인 도입 시 금융산업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과 또 신뢰를 잃어버린 고객들을 비식별 개인정보가 데이터에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높은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유망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또 박소영 의장님 지속적인 출연으로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스튜디오 가서 답변 들어오겠습니다. 벌써 팬이 생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기장님을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떨리죠. 네, 네. 그리고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예. 책임감이 더 듭니다. 예. 네. 이 블록체인 방식의 어떤 보안 시스템이 도입됐을 경우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블록체인은 세계적으로 아주 핫하죠.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면서 따라 나온 그런 그 시스템인데요. 이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게 되면 금융산업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저렴하고 또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이 데이터를 흩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다만 단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그 확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한 검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이게 체계화돼야 되는데 이제 막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개인정보가 데이터에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높은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사실 블록체인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면서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예. 이것이 해결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한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부분들하고 같이 믹스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네네. 그렇군요. 예. 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좀 이렇게 좀 혜택을 본다고 네. 할거나 좀 유망한 산업이 관련돼서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IoT 쪽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암호화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그 인증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인증에 대해서도 또 다른 그런 사업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한 산업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산업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디졸브 기간을 짧게 해야지만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이끌어가는데 저항 세력과 계속해서 소모전을 하다 보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치고 가는데 우리나라들은 그 소모전에 빠져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속도 빨라졌고요. 예. 또 그다음에 관심사들이 로컬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굉장히 그 시야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트렌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전통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새로운 그런 블록체인이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빠른 랑데뷰, 빠른 그런 융합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병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핀테크 보안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핀테크 보안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정보보호 산업의 매출 전망이 연평균 전 세계적으로 18%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국내의 정보보호 산업 규모는 연평균 2.5%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그러나 2015년을 원년으로 해서 국내의 정보보호 산업의 패러다임은 변화했습니다. 사후 보안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따라서 핀테크 기업의 보안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모든 책임을 졌는데요. 지금은 금융기관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에게도 그 보안에 대한 책임에 대한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와 동적인 보안 체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보안 전문가들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 정부의 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어떤 것 같아요? 그것도 과거에 비하면 아주 많이 상승되고 있고요. 예. 뭐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핀테크 업계의 기업들과 정부하고 거의 같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양한 그런 포럼이나 다양한 스터디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항상 정부가 같이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레포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시고 같이 다 스터디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일상생활에서 정말 말로만 듣던 그 핀테크가 네.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 네. 그러한 어떤 것들은 구체적인 것들은 언제쯤이나 가셔야 될 수 있을까요? 피부로 핀테크를 느낀다. 한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핀테크에서 인터넷 뱅크, 모바일 결제 이런 거는 사실 좀 한국형이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에 빠르게 우리 한국에는 이미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의 어떤 그 퀄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탑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이나 뭐 폰 뱅킹, ARS 뱅킹 뭐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 굉장히 소비자들이 많이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좀 더 다른 영역, P2P라든가 랜딩이라든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그런 게 커져야 되는 네, 시장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네, 사실은. 이제 작년에 막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성장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정다혜 캐스터가 마이크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또 질문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와우 4989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생방송 중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요. 어떤 질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남자님께서 핀테크 보안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달빛 카페님께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해외 시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올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핀테크와 보안과 일상생활을 접목시킨다면 어떤 분야가 발전될 것 같은지요? 라는 질문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반가. 부산 남자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부산 남자님 질문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 보안과 일상생활을 접목시킨다면 어느 분야가 발전될 것 같은지요? 예, 핀테크 보안하고 일상생활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 내가 늘 쓰던 내 폰으로 내가 결제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폰이 분실이 됐다. 예. 이랬을 때 그런데 내가 그 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폰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사용이 되거나 이랬을 때 자연스럽게 모든 뭐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이 폰이 지금 어디에 있고 누가 사용됐고 그래서 이 폰이 나에게 내가 그동안 찾는 노력을 10배를 했다면 10분의 1로 해서 내 폰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결되는 망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나온다던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시간 되면 항상 이 핀테크 쪽에 유명한 네. 아주 좀 전도 유망한 기업도 소개해 주시는데요. 네.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 다음 페이지가 이 한국 핀테크 포럼의 2016년 1월 18일 현재 그 맵입니다. 예, 근데 요 부분에서 요 보안 쪽만 제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하고 퍼스널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이 부분인데요. KTB 솔루션스. KTB 솔루션이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더치트. 더치트, 예, 예. 그다음에 이렌스. 이건 이렌스라고 읽는군요. 예. 그다음에 8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네, 예. 8바이트. 그다음에 C큐브. 그다음에 DB카드, AT 솔루션스, 띵크풀 이렇게 아주 많은 그런 다양한 회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라왔고요. 이 중에 KTB 솔루션스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 인증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내가 행위 인증은 뭐예요? 행위 인증 모바일에다가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인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인을 할 때 뭐 하는 모양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뭐 이 누르는 그런 뭐
이 강력하게 누르냐, 부드럽게 누르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끝날 때 뭐 각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믹스를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증 방식을 사용을 하면 유저가 내가 안전할 때 그리고 내가 늘 이체를 할 때는 이 별로 사용하고 그리고 혹시 더 강도가 나를 위협할 때 이때는 내가 삼각형을 하겠다라고 하면 별과 삼각형을 같이 등록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정말 강도에게 위협을 당할 때 삼각형을 딱 하면 강도가 원하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강도에게 이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찰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아이디어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게 접목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시장에 나와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KTB 솔루션스의 그 서비스는 시티 모바일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그 시티은행이 그 개최하는 그런 챌린지에 나가서 상을 타기도 하고 예, 또 그리고 실제 유럽에도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고 뭐 많은 시장에서 매출이 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시장에 이미 접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솔루션 같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특히나 좀 이렇게 밤에 귀가하는데 조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것들 빨리빨리 좀 쓸 수 있거나 우리가 좀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갖고 다니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요. 네네. 좀 홍보 부족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런 인증은 전통 금융 서비스나 핀테크 서비스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기 예. 때문에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마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도입을 해서 유저들에게 그 서비스가 배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유저가 써보고 굉장히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잘 돌아가면 계속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도태할 수 있도록 해서 유저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선택권을 유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빨리빨리 가져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관리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자가 선택할게끔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네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군요. 네, 아직까지는 공급자 중심이죠. 수요자가 나는 요 인증으로 할래, 나는 요걸로 할래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자유롭게 여러 가지 중에서 채택할 그 수 중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살아나는 그 업체가 그 시장을 석권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네. 공급자 위주로 이걸 써라 저걸 써라 이렇게 좀 컨트롤해 준다는 예, 얘기군요. 통상 우리가 금융 서비스 앱을 사용하거나 은행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이 정해놓은 서비스를 딱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쓴다거나 믹스해서 쓴다거나 내가 선택권이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니 통제받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 본인들도 싫어할 텐데 왜 그런 겁니까? 근데 금융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현재로서는 금융사로서는 이게 가장 우리 금융사의 서비스에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접목시켜 놓기 때문에 뭐 복지 부동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혁신적으로 도전하는 건 겁나니까 이 정도 하게 되면은 그래 크게 혼나지는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행위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아닐까요? 예. 말씀하시기 좀 거꾸로 안 하셔도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금융기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서비스를 했고요. 예.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그 적은 건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금융기관, 금융당국, 정부의 책임으로 그 책임이 많이 전가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소비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하는 기업, 또 핀테크 기업이 보안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보안 사고 난 것을 어떻게 다시 더 개비하고 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더 잘 관리할 건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보안 사건이 하나라도 난다면 이거 큰일이다. 그러면 그 금융사의 CEO가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철통 규제하죠. 그렇죠. 그럼 금융사는 자물쇠를 수백 개 다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더 수백 힘들어지고. 개의 자물쇠를 열어야 방에 들어가고 다시 그렇죠. 또 문 닫을 때 수백 개의 자물쇠를 잠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소비자에서부터 그런 그 핀테크에 대해서 좀 더 그러고 발전된 그런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실 이 금융권에 가서 무슨 계좌를 하나 트더라도 네, 이 쓰는 게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해주고 쓰라고 그게 무슨 무의미한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렇죠.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로 그러니까 책임질 피하려고 하는 네. 정말 이게 뭐 얼굴 가리기 용 아니겠습니까? 책임 회피용 네, 네.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만 실제로 핀테크 산업 지금 앞서 유럽 사례도 봤지만 이 핀테크라는 분야가 얼마나 또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커져가고 있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뭐 전통 제조업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한계 왔다고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 빨리 육성해서 키워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산업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소영 의장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끝나고 뭐가 있죠? 예, 온라인 방송 와우4989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공모주 청약 궁금하시죠? 올 한 해도 공모주 청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주에 대한 청약 전략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공모주 청약 전략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최근에 장에서 아주 핫한 기업, 예,
큐리언트의 남기현 대표가 나옵니다. 이진 대표와 제가 같이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